이번에도 흥국 콤비가 일렸다. 손흥민 부한가 최고의 콤비. 둘의 시너지는 상상 초월. 지금 LAFC는 이 둘의 시너지로 연일 축제 분위기입니다. 손흥민과 부한가. 국내에선 둘을 흥부 콤비라 부르며 인기를 모으고 있죠. 하지만 이 둘의 지금까지의 축구 생활이 마냥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특히 부한가는 성공한 커리어의 주인공임과 동시에 인종차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으며 힘겹게 정착한 이곳 LAFC에서 손흥민과 마주치며 둘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럼 부한가의 손을 이끌어준 손흥민에 대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FC 의료지원팀에 근무 중인 사라 캐리건입니다. 저는 경기 도중 선수들의 부상뿐만 아니라 평소의 멘탈 케어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한가 선수가 처음 LAFC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뛰어난 실력과 인성임에도 그동안 들어왔던 인종차별에 많이 상처받아 있던 상태였죠. 집중적으로 멘탈 케어를 도우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중 LAFC에 손흥민 선수가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부한가의 선수 인생이 뒤바뀌었죠. 부한가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2022년 초였는데 신체 검사를 하러 온 부한가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프랑스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눈빛에 생기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부한가 선수님. 저는 의료진 사라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한가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부한가의 긴장된 모습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질문에도 최소한의 대답만 했어요. 마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껍질을 두른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상의 컨디션이었죠.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선수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팀 감독 스티브 체런돌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라, 부한가 선수 좀 봐줄 수 있을까요? 훈련에는 성실하게 참여하는데 뭔가 마음의 벽이 느껴져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한번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부한가와의 상담 시간을 잡았습니다. 첫 상담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한가는 제 질문에 최소한으로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적응 중입니다. 이런 짧은 대답들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 꾸준히 면담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축구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어땠나요? 그 같은 가벼운 질문들로 말이죠. 서너 번의 면담이 지나고 나서야 부한가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절 프랑스인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부한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경기장에서 골을 넣어도 일부 팬들은 야유를 보냈어요. 원숭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한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한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편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도 사건이 2번 있었어요. 부한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2번째는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부한가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 계단을 뛰어내려갔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범인들을 잡지 못한 무력감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가장 힘든 건 제 아들이었어요. 부한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가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말했는데
저희는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부안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부정당한 깊은 상처였습니다. 부안가 선수님, 여기는 프랑스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요. 부안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지 구별이 안 돼요. 저는 부안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깊이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사람을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 후로 저는 더 집중적으로 부안가를 케어했습니다. 매주 2번씩 면담을 가졌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했어요. 부안가도 조금씩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팀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려웠어요. 훈련장에서 부안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해도 정중히 거절했죠. 사라, 저는 그냥 가족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부안가가 말했습니다. 부안가 선수님, 동료들도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부안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고립된 상태로는 진짜 적응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러던 2025년 여름, 팀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다는 것이었어요. 팀 전체가 들떠 있었지만 저는 부안가가 걱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스타 선수가 오면 부안가가 더 위축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안가의 프랑스 생활은 겉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97경기 26골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경기장 안팎에서 들려오는 원숭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야유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안가와의 상담이 깊어지면서 저는 그가 프랑스에서 겪은 일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라,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가봉에서 오셨지만 저는 프랑스가 제 나라라고 믿었어요. 부안가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에 재능이 있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프로가 되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프로 무대에 올라설수록 인종차별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경기장에서 골을 넣으면 일부 관중들이 원숭이 소리를 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 경기마다 반복되니까 부안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번의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파리 생제르맹과의 중요한 경기 직후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부안가가 회상했습니다. 부모님,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까지 모두 경기장에 왔거든요. 제가 골을 넣었고 가족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부안가가 급히 집으로 달려갔을 때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문이 부서져 있었고 집안은 완전히 뒤엎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그들이 가져간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내나 아이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제 물건들만 골라서 가져갔어요. 부안가의 축구화, 유니폼, 개인 서류들까지. 심지어 그가 열어보지 않았던 급여 명세서까지 찾아서 가져갔더군요. 그건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어요. 저를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부안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안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명백한 증오범죄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일반 강도 사건으로만 처리했습니다. 부안가는 집안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창문에 철창을 달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 끔찍했습니다. 부안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함께 집에 있던 밤 위층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고양이인 줄 알았지만 소리가 계속되더라고요. 부안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분명히 누군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하지만 범인들은 부안가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차로 쫓아가려고 했어요. 부안가의 첫 번째 본능은 추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차 열쇠가 없었어요. 그들이 제 차 열쇠들을 모두 가져갔더라고요. 정말 치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시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의 출산 예정일 하루 전이었거든요. 임신한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부안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어린 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강도 사건 며칠 전 아들이 아래층에 누가 있어요라고 울며 말했을 때 가족들은 그저 그림자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계단을 올라오며 울고 있었어요. 아래층에 사람이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부안가와 아내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래층 창문의 블라인드가 완전히 내려져 있지 않아서 바깥 불빛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곤 했거든요. 아가, 그건 그림자야. 무서워하지 마. 저희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강도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아들이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했던 거예요. 부안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공포가 있었을까요? 부모가 믿어주지 않았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부안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강도 사건 바로 다음 날 아내가 출산했습니다. 부안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쁜 날이어야 했는데 저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이 위험한 곳에서 아기를 키워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생아를 안고 있을 때도 부안가는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부안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 후 부안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에서는 살 수 없다고요. 축구 선수로서의 꿈보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더 중요했습니다. 28살의 한창 나이였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유럽의 더 큰 클럽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안가는 모두 거절했어요.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큰 무대라도 가족이 위험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LAFC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안가는 프랑스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부안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28살의 한창 나이에 부안가는 유럽의 더 큰 무대 대신 가족의 안전을 택했습니다. LAFC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국으로 떠났지만
새로운 땅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의료지원팀의 저는 부안가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부안가는 팀 훈련에는 성실했지만 동료들과의 교류는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라커룸에서도 항상 혼자였고 식사 초대도 계속 거절했죠. 미국 도착 첫날부터 부안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주변을 계속 둘러보았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쫓아올 것만 같은 표정이었죠.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올 때도 뒤를 여러 번 돌아봤고 택시를 탈 때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클럽에서 마련해준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부안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문마다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현관문의 경보 시스템을 테스트했어요. 심지어 뒷문과 차고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보, 여기는 안전할 거예요. 부안가의 아내가 남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 부안가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첫 팀 훈련에 참가했을 때 부안가의 모습을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동료들이 환영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부안가는 최소한의 반응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같은 짧은 대답들 뿐이었습니다. 악수를 할 때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특히 라커룸에서 부안가는 항상 구석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옷을 갈아입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대화가 오가는 그룹에서 멀찍이 떨어져 조용히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부안가는 누구보다 빨리 라커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샤워하며 농담을 주고받을 때 부안가는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팀 저녁 식사 초대가 와도 항상 가족과 약속이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부안가의 마음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죠. 저는 부안가와의 정기 면담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주 2회 만남을 가지며 그의 적응 과정을 살폈어요. 면담실에 들어오는 부안가의 표정은 항상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부안가 선수님, 미국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안가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가의 표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부안가 선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도 여전히 불안하신가요? 부안가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요. 부안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친절했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안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동료들도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부안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팀 동료들도 부안가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선수 카를로스 벨라가 어느 날 제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사라, 부안가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여러 번 다가가려고 해도 계속 거리를 두는데요. 벨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 선수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식사하자고 해도 거절하고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하고 벨라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은 정말로 부안가를 받아들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부안가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경기에서의 부안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실력은 여전했지만 프랑스에서 보여줬던 날카로움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동료들과의 호흡도 맞지 않았고 플레이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골 기회가 와도 망설이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어느 날 훈련 후 부안가가 혼자 남아 추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장 한쪽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땀이 흠뻑 젖은 채 계속 슈팅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안가 선수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부안가는 여전히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슈팅을 했어요. 잠깐 쉬면서 이야기 좀 나눠요. 저는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부안가가 마지못해 멈췄습니다. 유니폼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도 거칠었어요. 부안가 선수님, 동료들이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거 아시죠? 알아요. 부안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요? 여기는 프랑스가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부안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아직 믿지 못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부안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논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마음의 상처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밤마다 부안가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악몽을 자주 꾸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전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라 선생님, 남편이 밤마다 계속 깨요. 집 안을 계속 확인하러 다니고 창문이 잘 잠겼는지 몇 번씩 확인합니다. 부인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공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파요.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안가의 가족들도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해서 병원이나 마트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첫째 아들은 새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갓 태어난 둘째는 환경 변화 때문인지 밤마다 자주 울었습니다. 어느 날 면담에서 부안가가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라, 저는 제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프랑스를 떠난 것도 제 때문이고 여기서 적응 못하는 것도 제 문제고. 부안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도 못 사귀고 있습니다. 부안가 선수님, 그건 선수님 잘못이 아닙니다. 인종차별과 범죄를 당한 건 선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2024년 여름, 팀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2024년 여름, 손흥민이 LAFC에 합류했습니다. 팀 전체가 들떠 있었지만 부안가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감독부터 코치진, 팀 스태프까지 모두에게 똑같이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던 부안가에게도 주저하지 않고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데니스. 저는 손흥민이에요. 함께 좋은 경기 만들어가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손흥민의 진심 어린 눈빛이 부안가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날의 광경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손흥민의 첫 훈련 날이었는데 훈련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선수들이 일찍 도착했고 모두 손흥민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의 영입이었으니까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진, 심지어 의료진인 저까지도 궁금했습니다. 손흥민이 어떤 사람일지 말이죠. 오전 10시 손흥민이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입장이었어요. 화려한 차나 큰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방 하나 들고 혼자 걸어 들어왔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손흥민의 인사법이었습니다. 감독실에 가장 먼저 들러 스티브 체런돌로 감독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리고 코치진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의 인사는 간단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의료진, 장비 담당자, 심지어 청소 담당 직원에게까지 일일이 인사를 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듯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라 선생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이 제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약간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보통 스타 선수들은 의료진에게 먼저 인사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다른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던 손흥민의 시선이 훈련장 구석에 서 있던 부안가에게 닿았습니다. 부안가는 평소처럼 다른 선수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서 있었어요.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고 부안가에게 걸어갔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스. 손흥민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안가의 이름을 정확한 발음으로 불렀어요. 부안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손흥민이에요. 함께 좋은 경기 만들어가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안가는 짧게 대답하며 악수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더니 선수님 경기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드리블 돌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구체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부안가가 잠깐 손흥민을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손흥민이 자신의 경기를 실제로 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가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손흥민의 첫 훈련을 지켜보던 부안가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빛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훈련이 시작되자 손흥민의 실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정확한 패스, 예리한 움직임, 완벽한 슈팅까지.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태도였어요. 실수한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 누구보다 크게 박수쳐 주었고요. 특히 젊은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신입 선수가 복잡한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맬 때 손흥민이 직접 다가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공간이 생기고 그때 패스를 받으면 됩니다. 손흥민은 몸짓을 섞어가며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안가도 이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안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점점 관심 있는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 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몰 사이드 게임에서 부안가가 패스 미스를 범했을 때였어요. 상대 수비수의 강한 압박을 받으며 급하게 내준 패스가 동료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부안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혼자 자책하며 더 위축되었을 텐데 손흥민이 달려왔어요. 더니 괜찮아요. 손흥민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그런 압박 상황에서 패스 시도한 것 자체가 훌륭합니다. 부안가가 놀란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이런 격려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음에는 조금만 더 일찍 판단하면 완벽할 거예요.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훈련 후 라커룸에서도 손흥민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도
혼자 있는 부안가를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니 미국 생활은 어때요? 손흥민이 옷을 갈아입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안가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적응하기 쉽지 않죠? 저도 토트넘에 처음 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손흥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부안가가 잠깐 손흥민 쪽을 쳐다봤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신기한 듯 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축구 스타일도 달라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손흥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안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훈련 후 저는 부안가와 짧은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훈련은 어땠나요? 괜찮았습니다. 부안가가 대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떤 것 같아요? 부안가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어떤 점이요? 겸손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라면 거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부안가의 이 말을 듣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손흥민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날 밤 부안가의 아내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사라 선생님, 오늘 남편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신호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선수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이에요.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천천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며칠 후 훈련이 끝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떠난 후 부안가는 혼자 추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다가왔어요. 뜨니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카메라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없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부안가를 챙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토트넘에 처음 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손흥민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부안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손흥민의 영입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훈련장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는 부안가를 발견했어요.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정규 훈련은 4시에 끝났었죠.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코치진도 사무실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부안가는 혼자서 슈팅 연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흠뻑 젖어 있었고 숨도 거칠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는데도 계속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의료실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훈련장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흥민이었어요. 평상복 차림으로 보아 이미 집에 갔다가 다시 온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부안가가 연습하는 모습을 멀리서 잠시 지켜보더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부안가는 집중해서 공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온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 슈팅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더니 손흥민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안가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님. 아직 안 가셨어요? 잠깐 집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건을 두고 가서요. 그런데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연습하려고요. 부안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손흥민이 부안가에게 다가와 자신이 가져온 물병을 건넸습니다. 일단 물 좀 마셔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부안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병을 받았습니다. 목이 많이 말랐는지 단숨에 반 이상을 마셨어요.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물병을 돌려주려 했지만 손흥민이 손을 저었습니다. 다 마시세요. 제가 다시 채우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부안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죠. 손흥민이 부안가 옆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부안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손흥민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도 토트넘에 처음 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손흥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회상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축구 스타일도 완전히 달랐죠. 부안가가 천천히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듯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팀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이해도 못했고, 제가 하는 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실수하면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죠. 손흥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훈련장에서 동료들이 농담을 해도 다들 웃는데 저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색하게 따라 웃은 적도 많았어요. 나중에 통역사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웃었다는 걸 알게 되곤 했죠. 부안가가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님은 금방 적응하셨잖아요. 금방이라니요.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은 좋게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부안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손흥민 선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물론이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손흥민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처음 석 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경기도 잘 안 풀리고 언론에서는 비판하고 혼자라는 생각만 들었죠. 손흥민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언어 때문에 생긴 오해들,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까지. 한 번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비행기 표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죠. 손흥민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부안가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동료들을 만났죠. 언어가 서툴러도 문화를 잘 몰라도 그냥 손흥민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친구들이었어요. 손흥민이 부안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고 서로 도우면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동료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드니 선수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물론 천천히요. 부안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요하는 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부안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부안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인종차별, 2번의 강도 사건, 가족들이 겪은 공포까지. 부안가는 처음으로 팀 동료에게 자신의 깊은 아픔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말하는 동안 부안가의 목소리는 여러 번 떨렸고 때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손흥민이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저도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부안가가 놀란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손흥민 선수님도요? 네, 특히 초기에 많았어요. 아시아 선수라고 무시당한 적도 있고 경기장에서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고 억울했어요.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구로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열심히 뛰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를 한국인 선수가 아니라 그냥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동료들 말이죠. 부안가는 손흥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더니 여기는 프랑스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요. 급할 필요 없어요. 부안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가능해요. 손흥민이 부안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천천히 함께 가면 됩니다. 그날 밤 부안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과의 대화가 마음속 깊은 곳의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준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는 느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손흥민이 부안가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더니 가봉 국가대표 유니폼이 있다면 저와 교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유니폼을 드릴게요. 부안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과 가봉, 두 나라의 축구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가봉은 아프리카의 보석 같은 나라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예요. 손흥민의 이 말은 부안가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프랑스에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모욕을 들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부안가에게 손흥민은 가봉이라는 뿌리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었어요. 손흥민과의 그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안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 변화를 면담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라커룸에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샤워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부안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의료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더니 혹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안가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봤어요. 손흥민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가봉 국가대표 유니폼이 있다면 저와 교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드릴게요. 순간 부안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인 손흥민이 자신의 가봉 유니폼을 원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월드컵 단골 출전국이고 아시아 최강팀 중 하나입니다. 반면 가봉은 아프리카에서도 중위권 정도의 팀이었어요. 정말요? 제 가봉 유니폼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안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갖고 싶습니다. 부안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축구계에서 유니폼 교환은 보통 비슷한 급의 선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손흥민과 자신의 위상 차이를 생각하면 이런 제안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유니폼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부안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가치라는 게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벤치에 앉으며 부안가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부안가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가봉은 아프리카의 보석 같은 나라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예요. 손흥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부안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모욕을 들으며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스타가 가봉을 존경스럽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정말 존중해요. 특히 아프리카는 축구의 또 다른 고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프리카 선수들의 기술과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선수도 가봉 출신이잖아요. 정말 존경하는 선수예요. 부안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흥민이 가봉 축구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오바메양은 부안가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했던 선배 선수였어요. 오바메양 선수를 아시는군요. 부안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드니 선수님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손흥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봉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의 유니폼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안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모욕을 들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자신에게 손흥민은 가봉이라는 뿌리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왜 굳이 제 유니폼을? 부안가가 여전히 의아해했습니다. 손흥민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니폼 자체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각 나라의 유니폼에는 그 나라 선수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거든요. 더니 선수님이 입었던 가봉 유니폼에는 선수님의 자부심과 가봉 국민들의 기대가 들어있을 거예요. 부안가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차별받았는데 손흥민은 그것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로 유니폼을 교환한다는 것은 손흥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과 가봉, 서로 다른 대륙에 있는 두 나라가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국적과 인종을 넘어서 축구로 연결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며 부안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나라의 크기나 축구 실력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안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에게는 모든 나라의 유니폼이 소중해요. 하지만 특히 드니 선수님의 가봉 유니폼은 더욱 특별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안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받았던 상처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들, 그 모든 것들이 손흥민의 한마디로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 가봉 유니폼이 있습니다. 부안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교환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기꺼이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실까요? 한국 유니폼이 훨씬 더 가치 있는데. 손흥민이 부안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더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치는 돈이나 명성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수님이 가봉을 대표해서 뛰었을 때의 자부심, 그 순간의 감정들이 그 유니폼에 스며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가치죠. 부안가는 이제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유니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내일 가져올게요. 부안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유니폼 교환 이후 부안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부안가가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라커룸에서도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기자 인터뷰에서 부안가는 베일과 손흥민을 비교하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저는 손흥민과 더 친밀해요. 손흥민을 보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어요. 너무 선량한 사람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손흥민은 제게 집이 어디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날 밤 부안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유니폼 교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손흥민이 당신의 가봉 유니폼을 원한다고?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가봉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
부안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오랜만에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네요. 프랑스 떠난 후로 처음이에요. 그날 밤 부안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가봉 국가대표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유니폼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유니폼을 펼쳐들고 부안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녹색과 노란색, 파란색이 어우러진 가봉의 국기 색상. 가슴 한가운데 새겨진 검은 표범 엠블럼. 이 모든 것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이 유니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훈련장에서 부안가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가봉 유니폼을 손흥민에게 건넸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소중한 것을 받는 듯한 표정으로 유니폼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드니.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니폼을 펼쳐보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엠블럼 정말 멋지네요. 검은 표범이죠? 네, 가봉의 상징입니다. 부안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대우림이 많아서 표범이 많이 살거든요. 손흥민이 관심 있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꺼냈어요. 빨간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제 유니폼입니다. 드니 선수님께 드릴게요. 손흥민도 정성스럽게 포장해온 유니폼을 건넸습니다. 부안가는 그 유니폼을 받으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부안가가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는 의료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부안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 부안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다음 훈련부터 부안가는 조금씩 다른 동료들과도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전히 조심스럽긴 했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카를로스 벨라가 점심 식사를 제안했을 때 부안가는 처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먹죠. 벨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좋아요. 손흥민도 함께 가요. 셋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안가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 가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제 아들이 5살인데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부안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한번 데려와요. 우리가 같이 놀아줄게요. 벨라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부안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어요. 경기장에서의 부안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보여줬던 날카로운 움직임과 골 결정력이 되살아났어요.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호흡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손흥민과의 콤비네이션이 환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부안가가 파고들었고 부안가가 수비수를 끌어내면 손흥민이 마무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들을 흥부 콤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팬들도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에 열광했어요. 어느 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부안가는 감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가 손흥민과 과거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베일을 비교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부안가 선수님, 손흥민과 가레스 베일 중 누구와 더 친밀하다고 느끼시나요? 부안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저는 손흥민과 더 친밀합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베일은 전설적인 선수였으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부안가는 잠시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손흥민을 보면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어요. 부안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선량한 사람이거든요. 기자들이 부안가의 진심 어린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부안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제 정체성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가봉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봉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제 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손흥민은 제게 집이 어디인지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안가의 진심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이 인터뷰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특히 이민자들과 인종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부안가의 아내도 남편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사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부안가 선수님이 스스로 변화하신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덕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계속 옆에서 도와주셔서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이제는 집에서도 자주 웃어요. 아이들과도 많이 놀아주고요. 정말 예전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도 부안가의 변화가 정말 기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두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환하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손흥민과 부안가의 콤비 플레이는 흥부 콤비라는 별명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부안가의 마음이었어요. 부안가의 아내는 말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손흥민 덕분이에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빠, 손흥민 아저씨가 마법사인가 봐. 아빠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줬잖아. 부안가는 이제 다른 선수들을 격려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젊은 신인이 실수를 연발하며 위축되어 있을 때 부안가가 먼저 다가가 격려했어요. 괜찮아.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부안가와 마지막 정기 면담을 가졌어요. 이제는 집중적인 멘탈 케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됐거든요. 부안가 선수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덕분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덕분이고요. 부안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동료들과도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고 경기에서도 예전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부안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변화였나요? 부안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손흥민을 만나면서요. 손흥민은 제게 단순히 축구선수 이상의 의미입니다. 진짜 형 같은 존재예요. 부안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배신당할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부안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도와줬어요. 카메라가 없을 때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경기장에서의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부안가는 시즌 동안 꾸준한 활약을 펼쳤고 손흥민과의 콤비네이션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중요한 경기에서 부안가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은 후 부안가는 손흥민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본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형, 고마워요. 부안가가 손흥민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드니가 잘한 거예요.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손흥민이 부안가의 등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 팀 전체가 부안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벨라가 앞으로 나왔어요. 뜨니 정말 축하해. 오늘 골 정말 멋졌어. 벨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카를로스. 여러분 모두 덕분이에요. 부안가가 동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형 덕분입니다. 형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였을 거예요. 팀 동료들이 모두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은 겸손하게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드니가 스스로 극복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선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부안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요. 시즌이 끝나갈 무렵 부안가는 손흥민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날 저녁 부안가의 집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부안가의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아프리카 전통 요리가 식탁에 차려졌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손흥민이 연신 칭찬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요리 이름이 뭐예요? 은둔바라고 합니다. 가봉의 전통 요리예요. 부안가의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손흥민 옆에 딱 붙어 앉아 질문 공세를 퍼부었어요. 손흥민 아저씨, 축구 정말 잘하시죠? 저도 커서 아저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열심히 연습하면 돼. 손흥민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이도 손흥민을 보며 방긋방긋 웃었어요. 프랑스에서 공포 속에서 태어났던 이 아이가 이제는 평화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부안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형, 정말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손흥민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형이 제게 해준 건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부안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꿈도, 희망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요. 하지만 형을 만나면서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제 뿌리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를요. 손흥민도 감동받았습니다. 뜨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용기가 뭔지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선 드니가 정말 대단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의료진으로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부안가에게 단순히 축구 동료 이상의 의미입니다. 상처받은 한 인간에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준 사람이죠. 부안가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준 사람입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부안가는 그 말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특히 이민자 출신 선수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보였어요. 제가 손흥민 형한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부안가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히 경기를 뛰는 것을 넘어서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치유의 힘 말입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진심 어린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지금도 LAFC 훈련장에서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함께 웃으며 공을 차고 있습니다. 흥부 콤비의 아름다운 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